네,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 시장도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하방 변동성을 딛고 좀 반등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국가 주도형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짚어주셨는데 짧게 얘기하고 가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일단 저는 시장을 볼 때 그 나라의 그 지도자하고 그 지도자의 생각, 그다음에 그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쪽에 계신 분들은 기업의 성장성, 업황 이런 거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틀을 봐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떤 에너지 느끼십니까? 즉, 제가 요 표시가 1998년도에 5천대를 뚫는 게 2016년입니다. 이때 기억나십니까? 그 유럽발 위기, 재정 위기. 이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부르짖던 게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 이 에너지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천 단에서 15,000단까지 이 미국의 이 에너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유동성 에너지 또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이제 돈을 테이퍼링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급격한 하락보다는 옆으로 이제 눕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동안에 중국을 한번 보시죠. 이게 연봉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히려 중국은 2015년도에 고점 5천을 찍고 거의 뭐 2,400~500단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일단 3년 정도 올라가는 에너지지만 뭔가 연봉의 에너지가 좀 지지부진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부터 이 공동부유의 전략이라는 게 금융주 키우기, 국가 주도형 금융주 에너지 키우기 전략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쁜 쪽만 보지 마시고 막 그냥 공산당 가서 뭐 이쪽 죽이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로 쏟나? 그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롱숏 개념이에요. 여기도 죽이는 데는 철저히 죽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에너지를 플러스 쪽으로 돌리는 게 기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주택,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 그러니까 중상층 키우기 전략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도 못할 겁니다. 네. 공산당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고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앞으로 한 1년 정도 보시죠. 저는 무조건 4천 돌파해서 한 5천까지 가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일단 우리도 보시죠. 2016년도 17년 전까지는 지긋지긋한 박스 피었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제 치고 나가서 2200에서 지금 3200까지 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꺾일 것 같다 막 여러 가지인데 저는 여기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략을 잘 샌드위치로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로 의존성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산업 구조나 움직이는 거 보면 저는 앞으로 SOC나 수소경제 정책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보고 기업들이 연맹 맺는 거 보고 우리도 이제 중국의 에너지와 비슷하게 그쪽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게 이제 중심이 이제 전차군단하고 수소경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가 주도형 중국 상승장에 우리는 따라가기로 같이 편승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같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원래 각종 규제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어느덧 3,600선을 회복하고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고 이제는 국가 주도형 상승, 죽이는 쪽은 죽이고 또 올리는 쪽은 올리면서 간다라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과 함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징후예요. 베이징 아니 심천도 있고 상해도 있는데 홍콩도 베이징. 있고 근데 왜 베이징?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본토 중심으로 모여라라는 개념의 그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베이징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죽여야죠.
그래서 엔터 게임 쪽은 그리고 홍콩 쪽을 좀 아. 서서히 죽일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중국 베이징으로 본토로. 모으는 그 전환점이 저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그 전략을 가만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미 10년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EM ETF를 계속 들여다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EM ETF 방향성 보세요. 우리가 급락할 때 EM ETF 급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8월 달 말지고 이제 우상향으로 가죠. 이게 56불, 59불을 얼마의 속도로 돌파하냐. 이걸 체크하시죠. 이게 곧 삼성전자 외국인, 제가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로 들어옵니다가 EM이 이제 롱으로 바뀌었고 이걸 운영하는 게 이제 블랙록이니까 블랙록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네. 예고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ETF 보시면 TSMC, 알리바바, 텐센트, 삼성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 4% 에너지가 삼성전자 100에서 200만 주 매수로 들어올 겁니다. 이게 또 커져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1000만 주 매수 또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향성을 읽어보시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그 중심 배경은 전차 군단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의 방향성을 짚어주셨잖아요. 끌고 나갈 수 있는 중국의 흐름과 우리 시장이 끌고 나갈 때 보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디에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그림에서 이미지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아직도 2056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되는 데 있고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베트남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충돌에서 옛날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우회 전략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막을 때 베트남을 우회 전략으로 썼는데 이제는 중국도 중심으로 모여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도 여러 가지 한국과 위상을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새 옆에 그림 보시면 대우조선 인도군 잠수함 6척 수주 눈앞에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 이게 다이아몬드 전략에서 미국이 아프간 철수하고 우리나라 쪽의 에너지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걸리는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자국 방산을 키워라라는 쪽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미사일 주권 얻은 다음부터는 K방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핵폐기 권한도 나오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주가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보이지 않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저는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대우조선해양 사서 수주할 때 파는 이런 미리 생각하기 훈련 그리고 최근에 현대로템 여기 보도 이제 전차를 팔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만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또 하나 디펜스하고 하나그룹하고 우리 현대로템이 또 K방산으로 이게 앞으로 한 12월 달에 이집트에서 그 대규모 군사 박람회가 네. 열리거든요. 그 안에 수주 가능성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다음 주에 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협박도 하지만 회유도 할 거예요. 투트랙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외교술이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이때 꼭 저게 그 생각을 역사 보면 고려 시대 때 서희 외교 뭐 그 서희 그 여러 가지의 그 갈등 구조에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는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롱숏으로 갈려요. 이게 그러면 왕이 부장이 왜 할까? 그러면 시진핑 그 주석의 또 뉴스는 앞서 나갈 거라고요. 또 방안이 언제 있을 거다. 뭐 네. 등등등등.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의 연골고리도 생각해 보시면 또 하나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이게 저는 건설, SOC, 그 다음에 수소, 현대차 그룹으로 이렇게 종목이 집약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쫙 하다 보면 이게 현대차 그룹으로 압축이 돼요. 보통 중국 쪽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이쪽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그쪽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 부유의 중산층 키우는데 이게 사치품이라든지 뭔가 그
정책적으로 엔터나 게임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그쪽은 좀 뭔가 그러니까 이제는 면세점이니 화장품 세각보다 오히려 탄소 배출, 수소, SOC, 건설 이런 쪽 에너지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도 보면 그 탄소, 수소 이 에너지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가스관 1대1로 연결해서 뭔가 자기 나라의 국력의 확장성을 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9월 달 이제 요번 주에 이제 킨텍스에서 수소 연맹 뭐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현대 모비스 주가를 보시면 어떤가? 현대 로템, 수소 물련 현대그로비스.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현대 모비스, 현대 로템, 현대 글로비스 매일 평균 중심값이 올라가고 매수 에너지 등 이게 주도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롱이군요. 이게 롱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뭔가 엔터 게임 그다음에 이런 쪽은 철저히 저는 숏이라고 봅니다.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예. 쪽이니까요. 그리고 또 시장에선 징후가 제가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SK바이너스가 롱에서 숏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로 바꾸라고 그 전략을 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방향이면 1년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그 북경 올림픽이나 우리 대선까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죠. 네. 지수는요?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수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볼래요.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83,000원까지는 보이는데 10만 원 뭔가 더 큰 한 방이 필요해요. 그 더 큰 항방이 그 뭐 미국 투자라든지 반도체 투자 쪽에서 좀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가요. 지금 어떤 국제적인 어떤 파워게임에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왔고 저는 그게 가속방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더 큰 한 방은 뭐냐? 저는 거버넌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말에 그 상속세 2조를 추가로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으로 가는지 옛날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 부회장이 회장님 되시면서 빅배산 이후에 현대글로비스 그 계열사 주가들이 다 배 이상으로 급등한 거와 비슷한 보이지 않는 펄을 주고 그 에너지가 나오나 보고 그 환경에 이거를 사용할 거다는 거죠. 반도체 투자의 파운더리. 그러면 이제는 대충 예측은 텍사스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가는지는 일단 8만 전자 만드는 정도로만 봅니다. 근데 이게 9만 10만 가는 거는 저는 뭐랄까요. 이 EWY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블랙록. 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와야 되냐면 이게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네. 우리가 6월 달에 이 1월 달 고점을 우리나라 국내 종합주가는 뚫었어요. 근데 환율로 본 거는 못 뚫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흘러내렸습니다. 8월 달 저점에. 네. 지금 이제 87불 수준인데 이게 98불까지 만약에 에너지 가면 우리나라 국내 종합주가는 3,400에 3,500 나와요.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1, 2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삼성전자 EEM ETF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EWI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그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30일부터 이거는 제가 약간 예언적 스타일로 돌았습니다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쭉 연속되죠. 네. 저는 하루에 500에서 1,000만 주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거 아니에요. 돌아온 외국인 뭐 하루에 1,000만 주 사갖고 뭐 이제 반도체 피고 그냥 그동안 이런 거 태엽을 감았어요. 그래서 계속 죽였어요. 이거 푼다라고만 생각하시죠. 네. 그게 자동으로 한 10월 달까지는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요 83,000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올 건가는 아직도 까우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월 달에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선물로는 42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435를 뚫어야 돼요. 이거를 실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공식입니다. 원달러는 1,120원까지 빠지고 1,140원이 아니라 1,120원까지 빠지고 뭔가 삼성전자 매수의 추세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500에서 1000자를 보면 이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상승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를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지수는 제한적이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이 SOC 건설 정책이라든지 또 수소 이런 현대차 쪽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흐름 지금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전에 네. 타이거가 이제 ETF 쪽에서는 미래 에셋이 더 세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전번 방송 나와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쇼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1등이라도. 그래서 현대건설, GS건, DLNC를 롱으로 보십시오라는 전략을 매일 이 사진 찍다 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3일 지났습니다. 바꿔보시죠. 현대건설이 1등. 오, 하고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줄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GS건설이 늘어요. 이제 한 달 지나서 요게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 DLNC 이렇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자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물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실제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SOC가 5G하고 그 다음에 건설 우리가 그 건설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구형 SOC입니다. 신형 SOC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관련된 거, 그다음 인프라, 5G, 네. 인프라, 그리고 뭐 이런 스마트 시티.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5G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막 빠졌잖아요. 그러면 KMW라든지 LF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나오나. 반등이 나왔어요. 예. 전이. 그러니까 건설, SOC, 수소 이게 앞으로 주도다. 그리고 지수는 삼성전자만 들여다보자. 네. 예, 이렇게 전략을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으로 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종목들 흐름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